함수의 개수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함수의 개수를 찾는 법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찾는 방법대로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풀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함수의 개수 문제를 낼 때 어떤 특정 조건을 걸거든. 그래서 그 조건 안에서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의 개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x에서 y로의 대응 f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개수를 찾는 아무런 조건이 걸리지 않았을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지? 근데 분명히 선생님들은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가 걸렸는지는 내가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어떤 특정 원소는 특정 원소에 대응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한두 개씩 걸거든. 또는 어떤 특정 함수값은 특정 함수값보단 반드시 커야 된다, 뭐 이런 그 조건들을 거는데, 그런 조건이 걸려 있을 때 N은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는 구성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기본풀이, 내가 지금 알려주는 기본풀이를 딜대서 문제를 푸시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는 난이도가 진짜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을 때는 정말 쉬운 문제지만 조건을 어떻게 걸었냐에 따라서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수능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의 문제다. 근데 가르쳐줄 때에는 아무런 조건도 걸리지 않은 가장 기본 형태를 먼저 가르쳐주도록 할게요. 자, x의 원소의 개수가 m개가 있고 y의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치? 자, 이런 상황을 뜻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x집합 함수의 개수 문제는요, 반드시 이거 그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그려주세요. 반드시. 자, 어떤 특정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보여줄 건데요. m자리에다가 3, n자리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보면 x의 원소가 3개, y의 원소가 4개인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1, 2, 3, 여기에 a, b, c, d 라고 이렇게 적읍시다. 자, f가 그냥 함수일 때 x에서 y로 대응되는 이 f가 그냥 함수일 때는 몇 가지의 함수가 생길 수 있느냐. 그냥 함수의 조건이 뭐였어? 그냥 함수의 조건은 그냥 완전 베이스 중에 베이스잖아. 그지? 그냥 함수의 조건은 x집합에서 원소가 y집합으로 화살표를 하나를 주고 있기만 하면 돼. 같은 애한테 주든 뭐 안 받는 애가 생기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주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 자, 1한테 너 화살표 누구한테 줄래? 그러면 넷 중에 고민하겠지. 그래서 1한테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2한테 너 화살표 누구한테 줄래? 그러면 또 넷 중에 고민하겠지. 넷 중에 누구한테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도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3도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서 함수의 개수는 4의 3제곱. 여기 있는 거 다 곱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예요. 4의 3제곱 가지가 생긴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아까 m자리 x의 원소의 개수가 m이고 y의 원소의 개수가 n일 때 m 대신에 3개, n 대신에 4개를 직접 써가지고 봤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m개, n개일 때 몇 가지가 생기는지를 적어보면은 n의 m제곱 가지가 생기겠지. 공식화하면.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x집합이 이렇게 있고 x집합에 1, 2, 3 적으시고 y집합에 이렇게 a, b, c, d 적을게요. 자,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이 함수가 1대1 함수라면 몇 가지의 개수가 생기겠는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1대1 함수의 조건이 뭐냐면 다른 x면 다른 함수값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의 조건이잖아. 그지? x가 다르면 다른 함수값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이렇게 딱 우리가 1한테 야, 너 화살표 누구한테 줄래? 그러면 넷 중에 하나 고민하겠지. 그치? 1한테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2한테 너 누구한테 줄래? 라고 하면 아까 1이 화살표를 준 애한테는 못 줘요. 그지? 이해돼? 다른 y한테 줘야 되니까 2는 3가지가 생깁니다.
3한테 너 누구한테 줄래? 그러면 1과 2가 화살표를 준 애한테 못 주니까 2가지가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싹 곱해주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지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m 대신에 3을 n 대신에 4를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공식화를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곱해서 어디까지 곱한다라고 하면 되냐면 n-m-1까지 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못 외우겠죠?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지? 그냥 저거만 놓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런 조건도 걸리지 않는 함수의 개수 문제는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들이대서는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조건이 어차피 걸리게 되기 때문에. 자, 1대1 대응의 개수 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자, 1대1 대응의 개수 볼게요. 일단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요. 여기 지금 정의역의 개수가 3개면은 공역의 개수도 3개여야 되긴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x집합에 1, 2, 3 적으면 y집합에 a, b, c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대응이 f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f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자, 1한테 너 화살표 누구한테 줄래? 그럼 셋 중에 하나한테 화살표를 줄 거고, 2는 1이 준 애한테 못 주니까 2가지, 3은 1과 2가 준 애한테 못 주니까 1가지밖에 안 남아서 곱해주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가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공식화하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n부터 시작해서 1까지를 다 곱한 것의 가지수가 생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 있으면 5, 4, 3, 2, 1을 곱하라는 거고요. 7개 있으면 7, 6, 5, 4, 3, 2, 1을 곱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상수함수의 개수 보도록 할게요. x집합이 이렇게 그리시고 y집합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서 1로 대응되는 함수가 f, x집합에 1, 2, 3, y집합에 a, b, c, d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상수함수, 이 f함수가 상수함수라고 했는데, 상수함수는 모든 x가 한 y한테 몰빵해줘야 되는 거잖아. 인기쟁이인 거지, 그치? 화살표를 다 몰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 2, 3이 다 a한테 줄 때, 다 b한테 줄 때, 다 c한테 줄 때, 다 d한테 줄 때 해가지고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공식화를 하면은 n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써져 있는 거를 절대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저 보라색으로 써져 있는 거 외워도 문제에 적용 못 시킵니다. 반드시 조건이 걸릴 거기 때문에 내가 왼쪽에 이거 집합의 대응 관계를 그려가지고 그때그때 개수 써가지고 경우의 수로 문제 풀었던 요 풀이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오른쪽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까? 자, x집합이 0, 1, 2가 있고 y집합이 a, b, c가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자, 이거 함수의 개수, 뭐 1대1 함수의 개수, 뭐 1대1 대응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 구할 때는 요거 반드시 그리세요. 진짜 꼭 그려라. 이거 그리는 거랑 안 그리는 거랑 감 잡는 게 차이가 확 생긴다. 자, x집합에 0, 1, 2, y집합에 a, b, c가 있습니다. 자,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제 얘네들한테 묻는 거야. 너 누구한테 화살표 줄래? 그러면 그냥 함수기 때문에 얘도 뭐 0이 누가 전혀 상관없잖아. 얘도 3가지 중에 고민할 거고 얘도 3가지 중에 고민할 거야. 그치? 그래서 다 곱해주면 그냥 함수의 개수는 27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건 이렇게 딱 지워보고, 자, 두 번째, 자,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은 다른 x가 다른 y한테 화살표를 줘야 된다는 개념이지. 그러면 이 0한테 너 누구한테 줄래? 그럼 얘 3가지 중에 고민할 거고, 1은 0이 준 애한테는 못 주지. 둘 중에 고민할 거야. 2는 0과 1이 준 애한테 못 주니까 나머지 하나밖에 없겠지. 기회가. 다 곱해주면은 6가지가 나온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 상수함수는 몰빵이지?
셋 다 A한테 주거나 셋 다 B한테 주거나 셋 다 C한테 주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자, 함수의 개수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이런 식의 풀이하는 거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가면 연습 많이 시킬 겁니다. 자, 내려가면은 이제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F함수가 X에서 Z로의 대응이야. 그래서 X집합에 있는 X를 F의 함수를 거쳤다가 Fx가 돼. 근데 G함수는 Z에서 Y로의 대응이야.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이 Fx를 G를 거쳐서 대응이 되는 게 GFX다. 이렇게 요 속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니까 GFX다라고 해서 두 개의 함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Y가 등장을 하게 되는 식의 풀이를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 합성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니네 실생활에서 뭐 이용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강의실에서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안경이 진짜 합성함수의 결과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야. 너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 네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알이 하나의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네? 안경 쓰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야. 이게 여러 장의 유리를 붙여놨다는 거. 그치? 여러 장의 유리를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고 눈이에요. 눈썹. 자, 여기 앞에 안경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안경알이 뭐 이렇게 생긴 뭐 여러 가지 안경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안경알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여기에 안경알을 뭐 많게는 수십 장까지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런 모양의 유리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유리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유리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유리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의 유리를 압축시켜가지고 만든 게 안경이라고 해보자.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안경이. 그러면 밖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빛이 이 안경에서 굴절되고 다섯 번 굴절되고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빛이 들어왔을 때 저 안경알을 지나가면서 굴절되는 걸 함수의 대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초로 들어오는 빛을 X라고 하면 그 X가 여기서 첫 번째 함수 fx를 거치면서 어떤 다른 빛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함수 gx를 거치면서 또 다른 빛이 되고 세 번째 함수 hx를 거치면서 또 다른 빛이 되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x라고 하는 빛이 들어왔을 때 5개의 렌즈를 거치면서 5번의 대응 관계가 생기고 그 5번의 대응 관계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데 이때 이 두 번째 렌즈 입장에선 첫 번째 렌즈의 결과값이 두 번째 렌즈의 정의역인 거야. 나한테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렌즈를 거쳐서 들어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 번째 렌즈 입장에선 두 번째 렌즈의 결과값이 세 번째 렌즈한테는 정의역인 거야. 그치? 두 번째 렌즈를 거쳤다가 들어오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빛인 거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합성함수인데 그러면 뭐를 알고 싶냐?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무슨 우리 뇌가 슈퍼컴퓨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계산이 막 빠릿빠릿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빛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이걸 하나의 렌즈라고 봐서 바로 계산할 수는 없을까? 나는 욕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치? 그냥 이거를 어떤 하나의 렌즈, 하나의 유리라고 볼 수는 없을까? 5개의 유리가 합쳐져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밖에 있는 빛이 들어와가지고 5번씩이나 우리가 이걸 변환해주고 싶진 않아. 그냥 한 번에 퉁치고 싶어. 라고 만들어진 게 합성함수다 이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X라고 하는 원소가 F를 거쳐서 Z 원소가 되는데 그 Z 원소가 G를 거쳐서 Y의 원소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F 유리와 G 유리를 두 개의 유리를 거쳐서 내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다? 그냥 X에서 Z로 바로 보내고 싶다 이거야. X에서 Y로. 알겠어요? 그냥 X에서 Y로 바로 보낼 수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합성함수고 요 빨간색 화살표를 의미해. 바로 보내는 거. 자, 그때 그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 G 동그라미 F. 자, 이걸 읽는 법은 G 동그라미 F라고 읽기도 하고요. 선생님에 따라서 G 합성 F라고 읽기도 하고요. G 서클 F라고 읽기도 하고요. 뭐 읽는 법은 다양합니다. 니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는 그거 니네 학교 선생님이 달렸지만 나는 이거를 G 동그라미 F라고 읽거나 아니면 G 합성 F라고 읽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G 동그라미 F라고 읽거나 G 합성 F라고 읽으면 바로 이것을 뜻한다고 보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은 요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fx 이렇게 쓰잖아요. 그치? 여기서 이 fx에 x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f의 정의역, f 속에다가 들어가는 숫자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f 함수를 거쳤다가 g 함수를 거치는 거야. g 함수를 거쳤다가 f를 거치는 게 아니라 f를 거쳤다가 g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쓸 때에는 g 합성 f의 x 이렇게 써줘야지 x가 f에 들어갔다가 g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합성되는 걸 뒤에다 적는 거예요. 알겠지? 순서가 되게 중요해. 자, 다시 한번 여기 연습 한번 해보자. x에서 z로의 대응을 h, z에서 y로의 대응을 g라고 하면 x에서 z로의 대응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g 합성 h,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x가 h 먼저, 그 다음 g.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x가 먼저 들어가는 함수를 반드시 뒤에다가 써줘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설명 한번 읽어볼게. f는 x에서 z로 가고 있는 함수고 g는 z에서 y로 가고 있는 함수일 때 집합 x의 각원소 x에 집합 z의 원소 fx를 대응시키고 다시 어쩌고저쩌고 막 대응시키는, 자, 이게 지금 이게 뭐냐?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다. 앞으로 정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정의되겠느냐? 그 다음 설명을 보면 이 새로운 함수를 f와 g의 합성 함수다 라고 부르며 이것을 기호로 g 동그라미 f 또는 g 합성 f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반드시 f가 뒤에 써야 됩니다. 내가 이거 지금 한 5번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애들이 이거 자꾸 실수해서 그래. 알겠지? 자, 먼저 있는 함수가 반드시 뒤에 써져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정의역 x의 임의연수 x에 대해서 x를 f에다 집어넣으면 fx 함수값이 나오는데 이 fx 함수값이 g에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gfx, 그러니까 요 모양이 나타난다 이거야. g하고 fx. 그래서 원래는 이제 f별 하면 f 함수 쪽에다 별 넣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g하고 가로 열고 fx 있으면 fx의 결과값을 g의 정의역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현법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표현법 두 가지를 하면 다시 정리해 줄게요. g 합성 fx 한 거랑 gfx 한 거는 같은 표현이고요. 자, 이게 이제 g랑 f의 합성. 근데 f를 먼저 g를 나중에 라는 뜻이다. 자, 너네가 이제 시험을 1, 2년 본 경력이 아니잖아. 니네가 벌써 시험을 몇 년 동안 봤냐? 그러면은 어떤 감이 와야 되느냐? 합성을 너희들한테 계속 시키겠지. 몇 번 시키겠느냐? 수십 번, 수백 번도 시켜요. 합성을. 이게 지금 2개가 된다는 건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2개가 된다는 건 3개도 된다는 거고 4개도 된다는 거고 100개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적당히 어려운 함수로는 2개, 3개 정도 합성을 시키고요. 쉬운 함수로는 수백 번까지 합성시킵니다. 물론 수백 번 합성시킬 때에는 어떤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겠지. 그치? 그건 이제 규칙 찾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f 함수가 x에서 z로의 대응이고 g 함수가 z에서 y로의 대응일 때 합성함수 g 서클 f, g 합성 f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거 꼭 알아둡시다. 알겠지? 자, 오른쪽에 체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하는 순서에 주의한다. 알겠습니까? 합성하는 순서에 주의한다. g 합성 f는 f에 먼저, 나중에 g에 대응되는 합성함수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순서 꼭 조심하라고 내가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fx 함수가 4x-1, gx 함수가 x제곱 플러스 x-5일 때 얘가 구하라는 게 이제 f 합성 g3, g 합성 f-1인데 3을 g에 넣고 그것을 f에 넣어야 되니까 첫 번째 있는 건 f, g3인 거야. 두 번째 있는 건 마이너스 1을 f에 넣고 그것을 g에 넣어야 되니까 빼기 gf-1인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g 함수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보면 9 플러스 3 마이너스 5니까 7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7이 들어가게 되면서 f7 빼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f 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서 g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f 함수에 7 넣어. 여기에다가 이제 7을 넣으면은 28 빼기 2니까 27 되는 거고, g 함수에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15가 되겠네. 그래서 27 마이너스 15니까 정답이 12가 된다. 이렇게.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방향에 유의하세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